7시 34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집권 여당이 자중질환에 빠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정청 최고회의에서 그래도 쓴소리 한번 하셨다는 정병국 의원이 있습니다. 전략공천이냐 인재영입이냐 정말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정병국입니다. 여주 양평 가평 지역도 넓어서 다니기 힘드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 예비 후보 등록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왜 아직 안 하셨어요? 아직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요. 아, 그래요? 아니면 예. 그 지역이 너무 넓어서 선거구가 어떻게 떨어져 나갈 곳이 있을까 하고 걱정해서 안 하신 건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최고중준회의 엊그제 열린 데서 모두 다 야당만 성토하고 있는데 정병국 의원만 반성할 건 좀 반성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날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아, 최고중진회의가 아니고요. 네. 기자가 그 당정청 회의를 하는 자리에 가보니 총리 공간에서 한 얘기를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야당이 잘못하고 있지만 야당만의 잘못은 아니고 우리도 함께 반성하면서 네. 어떻게 그 야당을 대화의 국면으로 끌어들이냐 설득하느냐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던 거죠. 아, 그러시군요. 어제 그 인재 영입이다 뭐 인재 등용이다 충원이다 여러 가지 단어 가지고 그러던데 김무성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흠지 출마, 뭐 인재 영입 없다 이런 거를요? 이건 참 안타깝다고 봐요. 네. 저는 제가 초선 때부터 줄기차게 정치 개혁을 계속 주장을 해왔고 네. 여러 가지 안들을 만들어냈죠. 그런 중에서 그동안 못했던 게 그 공천권을 어떻게 하면은 상향식으로 네. 그 어떤 특정인이 공천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정말 국민들만 바라보는 그런 네. 정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느냐 네. 하는 게 요체였었는데 그동안 못했죠. 네. 그런데 이번에 김무성 대표의 강한 의지를 통해서 공천권을 가장 중요한 거는 당 대표가 네. 내 기득권 놓겠다. 공천권 행사하지 않겠다. 선언을 한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상향식 공천을 우리가 확보를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들을 없어해요. 전 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지금 뭐 인재 영입이다 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네. 우리가 한번 과거를 되돌아보면 선거 때마다 인재 영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영입된 인사들이 과연 정치를 바꾸거나 네. 제대로 정치를 하는 것을 보셨어요? 네. 정치는 계속 악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그렇게 인재 영입이라고 해놓은 사람들이 자기 사람 심는 거예요. 결국은. 네. 이 멀쩡하고 훌륭한 사람들 정치권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앞에 줄서게 만들고 네. 이렇게 함으로써 훌륭한 인재도 망치고 정치도 네. 망치고 그래왔던 게 전략공천이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전략공천 때문에 이런 것을 전략공천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유력 인사들 소위 말하는 당 대표나 당 지도부나 또는 대통령이나 네. 역대 그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공천권이 있느냐 네. 이것에 따라서 훌륭한 사람들이 인재 영입해다 놓으면 거기에 줄 서요. 네. 그다음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계속 악화가 되고 예. 이 밀실 정치가 되고 계파 정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결국은 야당도 분열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서로 다 공천권 싸움하다가 갈라쓴 것 아니겠어요? 그 더불어민주당의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뭐 당내에서 분란이 있느니 없느니 하더라도 네. 저는 김무성 대표가 정말 정치적 어떻게 보면은 정치 개혁의 요체를 네. 혁명적으로 해냈다. 이렇게 저는 일단 보고요. 네. 지금 여기에서 계속 흔드는 사람들은 아니 세상에 당대표가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데 하라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서 거기에 내 지분 조금 달라는 거예요. 네. 네. 그건 이상비하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김무성 대표가 뭐 입지가 흔들리느니 어찌느니 이러는데 네. 저는 그게 개혁이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 김무성 대표가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밀고 나가야 되고 네. 우리 또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정치에 입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네. 이게 그 청와대를 쳐다보지 말고 네. 당 대표를 쳐다보지 말고 오로지 국민을 보고 뛰세요. 그러면 즉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예비 네. 후보 등록하고 70% 국민 그리고 30% 네. 당원 여론조사에 네. 맡겨보자 그런 말씀이신가요? 당연한 거죠. 예. 국민이 하는 거죠. 자, 그럼 그럼 어떤 특정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야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지 않겠어요? 국민이 네. 공천을 주니까. 100% 여론조사를 하는 지역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100%요? 네. 아니,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네. 새롭게 영입을 해서 좀 당에서 전략적 배치를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네. 그것이 지금 험지 출마론 아니겠어요? 네. 예, 그런데 그거는 뭐 무산이 된 거죠. 아, 그래요? 지금 그 험지 출마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향식 공천하에서 네. 최소한의 당의 어떤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조금 더 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했던 건데 네. 당의 의지도 미약했고 또 당사자들도 담대하지 못했고 네. 결국은 뭐 당장에 이겨야 된다라고 예. 하는 생각만 갖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뭐 예.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즉 그 말씀 들으니까 엊그제 박진 종로에서 삼선한 박진 전 의원을 인터뷰했는데 예. 그쪽에 오세훈 전 시장이 등록한 것은 오세훈 시장 개인의 뜻이지 당의 뜻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그래서 결국은 네. 뭐 험지 출마 당 대표가 만나서 두 네. 분을 만나 안대희 전 대법관하고 오세훈 전 시장하고 두 사람을 만나서 험지 출마를 얘기를 했고 네. 두 사람은 동의를 했다라고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요. 네. 결국은 뭐 두 분 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험지 출마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네. 본인들에게 유리한 지역을 선택해서 그런 거죠.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새누리당 안에 계파가 있는 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계파를 누구를 위한 계파가 있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계파가 계파라고 없습니까? 하는 것은 네. 어떤 특정인을 중심으로 해서 정권을 창출을 해보자. 네. 이렇게 해서 팔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결국은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경쟁을 할 때에는 친이 친박이 있었어요. 분명히. 네. 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뒤에 새누리당은 그 당시 한나라당은 하나였잖아요. 네. 이제 결국 모든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자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네. 또 다 박근혜계죠. 거기 어디에 계파가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새누리당으로 바꾸면 지금 새누리당 하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또 새누리당에 뚜렷하게 어떤 주자가 있어서 줄 서고 있는 어떤 나눠진 것도 아니고요. 네, 저는 다만 네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서 호가호위해서 득을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그 사람들이 스스로가 친박이니 진박이니 스스로 그러잖아요. 어제 오늘 신문을 보니까 네. 심지어는 대구에서는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서 자기들이 진박이다. 네, 다른 네. 사람 보고 호가호위하지 말라라고 한다는데 네.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질문 하려더니 벌써 눈치채고 답을 하셔가지고 자. 네. 그러면 조경태 의원이 지금 탈당해서 무소속이 새누리당 최고회의에 참석해서 오늘 입당을 발표한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상현 의원이 새누리당에 입당을 하는데 네. 벽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조경태 의원 야당을 하다가 그것도 야당의 입장에서는 험지 중에 험지라고 하는 부산에서 내리상전을 했던 분인데 네. 결국은 끊임없이 네. 야당 내에서 야당의 기본적인 생각하고 다른 소리를 하다가 네. 결국은 왕따를 당했죠. 당 내에서. 네. 결국은 그러한 결과가 야당의 분열을 자초를 하고 말았지만 네. 새누리당하고 생각이 같다라고 하면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지역의 예비 후보였던
석동현 네. 전 검사든가요? 강력히 예. 반발하던데요. 일단 같이 경선을 치르면 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당연하죠. 네. 경선을 치르면 되는 거고요. 네. 반발할 것은 전 없다고 봐요. 늘 선거라고 하는 것은 네. 경쟁자가 있는 것이고요. 그 경쟁자를 국민들의 마음을 사서 이기는 사람이 네. 그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치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에 당 바꿔가면서 비례만 4번 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 직을 맡은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상대 당에 대해서. 저는 상대당이 더민주당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네. 나름대로 새로운 사람 불러들여서 새롭게 당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 노력에는 높게 평가를 하는데요. 네. 그런데 그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보를 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분의 그 네. 정체라든가 정체성이라든가 그분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더라도 그분이 가서 더민주당이 바로 쓰면 바람직한 것 아니겠어요? 네. 더민주당의 그 환부 중에 환부라고 하는 친노 패권주의라고 하는 이걸 그분이 네. 고쳐놓는다라고 하면 큰일 하시는 거죠.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당 예. 제3당 그리고 다당제까지는 아니지만 더 새로운 당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저는 정치 현실에서. 바람직하다고 봐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양당 체제로 가다 보니까 네. 극단적으로 흘렀던 것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 중심제가 네. 이제는 수명을 다했다 저는 이렇게 봐요. 네. 결국은 1%만 이겨도 모든 것을 다 갖고 가는 이런 시스템 하에서 5년을 나머지 49%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전혀 합의도 되지 않고 그분들이 의견이 반영될 그 어떤 예. 시스템도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극단적 대립을 하는 건데요. 네. 이제 근본적으로 이 개헌이 되지 않는 상황 네. 하에서 그나마 다당제로 간다라고 하면 중간층이 있으면은 네. 때에 따라서 정책적 연대를 할 수도 있고 예. 또 그렇게 되면은 어느 것이 유리한가 하는 것은 국민적 판단에 의해서 갈 수가 있기 예. 때문에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가 더 원활하게 가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대테러 방지법이라든지 북한 인권법 같은 것은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의당에서는 협조할 듯한 뉴스 나오더라고요. 자, 선진화법 얘기하겠습니다. 예. 직권상정 국회의장 하셔야 될까요? 일단 그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는 지금 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선진화법에 대해서 참 네. 우리가 지난 국회를 되돌아보면 동물국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맨날 네. 쌈박질이나 하고 그래서 국민적 염증을 어떻게 치료를 해보자. 네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제 선진화법인데 네. 근데 선진화법을 만들어 놓고 야당이 기본적으로 네. 어떤 법안이 올라오면 그 법안 사안별로 처리를 한 게 아니라 네. 계속 거기다가 다른 관계도 없는 법들을 끼워 넣기를 계속해요. 예. 반복해서. 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결국 발목 잡는 결과가 돼가지고 네. 선진화법을 악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선진화법을 선의의 입장에서 처리를 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네. 어제 김무성 대표가 그래서 사과를 지금 이제 그걸 또 하시더라고요.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선진화법 때문에 바꾸기 어렵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새누리당에서 네. 편법을 써가지고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써서라도 이걸 바꿔야 된다 네. 하는 의견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네. 지금 정의아 의장이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겠다 지금 예. 상황에서는. 잘 알겠습니다. 선거 때문에 바쁘실 텐데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경기 여주 양평 가평 의원 정병국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7시 48분입니다.